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쌤입니다. 제가 오늘 한국어와 영어의 재밌는 차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영어식 사고에 맞춰서 상황별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요것도 같이 연습을 하실 거고요. 영어는 참 자기중심, 즉 화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어는 듣는 사람, 청자 중심의 언어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본 것 같은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렇게 물어보죠. 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이거잖아요. 요 한국식 사고를 그대로 영어로 바꿔서 Do you know me? 하면 이상하게 들려요. 얘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Do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압니까? 또 이제 쇼핑을 하러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직원분이 오셔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도움 필요하세요?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마트에서 술을 살 때는 반드시 듣는 말이 있죠. 아이디 보여주세요. 우리는 네가 보여줘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얘네들은 May I have your ID? May I have your ID? 라고 말을 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을 하면 꼭 이름을 물어봐요. 그 컵에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이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I를 주어로 갖고 와서 그렇죠.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이라고 물어봅니다. 뭐 주문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 주세요. Give me, you give me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영어로 옮겨보면 네가 나한테 주다. Please give me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화 시간에 정말 많이 배운 대로 I'd like to have chicken sandwich. I would like 라는 표현을 씁니다. I를 주어로 갖고 와요. 이쯤 되면 생활 속에서 화자 중심의 영어가 얼마나 깊게 뿌리박혀 있는지 느껴지시죠? 친구들이랑 놀러 갔습니다. 호텔 보고요. 와, 이 호텔 되게 좋다. This hotel is very nice. 이거 아니고 뭘 갖고 올까요? 내 의견을,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I like this hotel. I like this hotel. 야, 네 셔츠 마음에 든다. I like your shirt. 네 신발 마음에 든다. I like your shoes. I like your shoes. 자, 이제 그럼 요 감각을 영어를 배우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적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드릴 건데요. 이 상황에서 화자, 나를 주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 감각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미 알고 있던 표현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외운 표현이 아니라 이 문장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하면 정말 완전히 내 거 되고 내가 술술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건 언어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감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청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어는 완전히 틀린 영어고 무조건 나는 100% 화자 중심으로 말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입으로 터져 나오는 문장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 영화 너무 좋았어. This movie was really good. 우리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걸까요? I를 갖고 옵니다. I really enjoyed this movie. I really enjoyed this movie. I만 생각하면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책을 보고요.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책 되게 재밌어. 이 책 되게 흥미로워. 이 책은 되게 흥미롭다. 우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I를 주어로 갖고 오는 감각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I found it to be interesting. 또는 to be를 생략해서 I found it interesting. 어디를 갔어요. 어딜 갔는데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낯선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야? Where is it? 아니고요. I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기가 어디지? Where am I? Where am I? Where is it? 하고 물어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딨지? Where am I? 어떤 말 많은 아줌마가 혼자서 계속 떠드니까 진짜 짜증나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어를 잡기 힘든 상황에서 영어는 화자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I를 한번 가져와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발신음 안 들리는데 우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발신음이 없어요. 이거 영어로 뭐지? I don't have a dial tone. I don't have a dial tone. 이번 주 토요일 날 손님이 와.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하면 손님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제가 떠들지 않고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I have a guest this Saturday. I have a guest this Saturday. 자, 갈 때 먼저 가세요. 우리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Go first.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걸까요? 물론 얘네도 go first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너가 first로 가고 그 다음에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엔 누가 가고 순서를 말하는 느낌이에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라는 친절의 표현으로 말할 때 이때도 주어 I를 가져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떠들지 않고요. I will go after you. I will go after you. 그래서 I will go 이건 빼기도 하죠. 그래서 after you. I will go after you. 또는 그냥 after you. You go first.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왠지 저만 떠들고 있는 느낌. 안 되죠. 자, 주어 I를 가지고 와서 직접 영작을 해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이게 잘 안 되네. 비닐봉지 좀 주실래요? 펜 좀 잠깐 빌려주세요. 오늘 일진이 안 좋았어. 물론 I를 쓰는 표현만 맞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을 연습하는 거니까 주어를 찾고 I로 가지고 와 봅니다. 요즘 현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 현금 상황이 좋지 않아. 이걸 그대로 바꿔서 My cash flow is not very good.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I have a problem with the cash flow. I have a problem with cash flow. 마인드 자체를 I를 주어로 계속 갖고 오려고 노력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힘들어. 이렇게 I가 홀라당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I를 갖고 옵니다. I have a hard time waking up in the morning. I have a hard time waking up in the morning. 타이어 빵꾸 났어요. 회화책이 엄청 나와 있는 것 같아요. I have a flat tire. I have a flat tire. 왜 I 썼지? 내 중심이니까요. 화자 중심이니까요. 마지막 춤은 저와 함께 춰주시겠습니까? Can you dance with m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I를 갖고 오면 Can I have your last dance? Can I have your last dance? 오늘 간단하게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감각을 익혔습니다. 문장들은 간단한데요. I를 가져왔을 때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생겨나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참 말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망설여지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어를 I로 가져오기. 그러면 생각보다 말문이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감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볼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랑 구체적인 동사를 가지고 그저 외워야 했던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보기 재밌었죠?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